여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 63세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젊은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하고 회사 다녀와서는 저녁 준비에 아이들 숙제 봐주기.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남편 정민호와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한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승진했고 저는 10년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30평 전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달 적금 넣고 아이들 교육비 대고 가족 여행 한 번씩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왔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 여전히 든든한 가장처럼 보였어요.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가끔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35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바람을 피운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제가 전혀 모르는 숨겨진 비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재테크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영 씨,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 이번엔 확실한 투자야. 나를 믿어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가끔 주식이나 펀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큰 돈을 건드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월급의 10% 정도로 안전한 펀드에 투자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남 근처에 새로 생기는 오피스텔 단지가 있는데 지금 분양받으면 3년 후에 적어도 2-3억은 수익을 볼 수 있대. 게다가 대기업들이 입주 확정이라서 공실 걱정도 없고.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흥분된 모습이었죠.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오피스텔이면 최소 몇 억은 들어갈 텐데. 걱정하지 마. 다 계획 있어. 우선 모델하우스부터 같이 가보자. 가서 직접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그 모델하우스는 정말 화려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LED 조명,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최신 시설들로 꾸며진 인테리어.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분양사 직원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평생 적금만 넣으면서 1-2%의 이자로 만족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직원이 보여준 수익 시뮬레이션도 놀라웠어요. 3년 후 예상 시세, 월세 수입 계산, 세금 혜택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총 분양가가 7억 원인데 우리가 현재 가진 돈은 적금과 보험 해약금을 합쳐도 2억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것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은행에서 그런 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회사 동료 중에 금융권에 인맥이 있는 친구가 있거든. 특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자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대.
남편의 말은 간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뭔가 위험한 일은 아닐까 하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3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 우리 나이에 그런 큰 빚을 져도 되는 걸까? 선영 씨,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야. 지금 망설이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를 믿어줘. 남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계약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선영 씨,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딸들 결혼할 때 걱정도 없고 우리 노후도 든든하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2023년 말에 오피스텔이 완공되자마자 세입자가 들어왔고 월세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대출 이자 150만 원을 빼고도 150만 원이 순수익이었죠. 와,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매달 용돈이 생겼네. 남편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역시 남편이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그때 큰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표정이 이상해. 기분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불안해 보여. 혹시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투자도 잘 되고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뭔가 이상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고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 당시에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투자를 하다 보니 시장 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딸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2024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익숙한 건물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건설 분양 사기 의혹. 대기업 입주 무산, 투자자들 피해 확산.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발이 떨렸어요. 뉴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입주 예정이었던 대기업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1층 상가 입점업체들도 대부분 철회한 상황입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뉴스 봤어? 우리 오피스텔이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는데. 알고 있어. 지금 분양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남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 거야? 우리 돈은 안전한 거지? 그럼 당연하지. 분양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거야.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월세 수입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더 심각한 건 대출 이자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데 월세 수입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했죠. 남편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이자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공실률이 80%까지 올라갔고 건물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많이 취해 있었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어요. 선영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야? 술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사실은 나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어. 다른 방법이 뭐야?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피스텔 투자가 실패하자 남편은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게요. 코인이랑 선물 옵션에 투자했어. 빨리 손실을 메우고 싶었거든. 유튜브에서 봤는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3억. 뭐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피스텔 손실도 모자라서 또 3억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험 해약금과 적금까지 모두 털어서 말이에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이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피스텔 손실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언제 그런 허락을 했어?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5년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유튜버가 확실하다고 했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을 봤다고. 유튜버? 유튜버 말을 믿고 우리 평생 재산을 날렸다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을 봤어요. 각종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들, 코인 거래 앱들, 선물 옵션 차트들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몇 달 동안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심각한 건 딸들의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딸은 매일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없어지는 거야? 내가 대학원 그만둘까? 아니야,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작은 딸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평소에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더 걱정됐어요. 둘째야, 괜찮아. 우리 가족 아무도 나쁜 일 없을 거야.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우리를 속인 거야?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도 없었죠. 저는 밤마다 통장 잔고와 빚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계산해 봤어요. 오피스텔 대출 5억, 거기에 이자가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여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보자. 아, 그게 사실 은행 대출이 아니야. 뭐라고? 그럼 어디서 빌린 거야? 사채에서 빌렸어.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은행 대출도 아니고 사채였다니.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월 3.5%. 이자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사채업자에게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이자가 밀렸는데 언제까지 갚을 수 있나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털어놨어요. 선영 씨, 사실 나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담보로 넣었어. 그래야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뭐라고? 우리 집을? 5억 대출 받을 때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넣었어.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7억, 오피스텔, 심지어 살고 있던 집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30년간 살아온 우리 집,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담긴 그 집마저 잃게 된다니. 그로부터 3개월 후 정말로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간 살았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경매 공고문을 받았을 때 큰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게 현실이야? 정말 우리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거실,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던 베란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주방. 모든 게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날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3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죠.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셋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 이사 온 것이었어요. 짐의 절반은 버려야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오히려 딸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작은 딸은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우리랑 살 거야? 아빠도 힘들 것 같은데. 아빠는 지금 혼자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10년 동안 일을 안 하다가 다시 취업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63세. 경력 단절. 누가 나를 뽑아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거든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월급 180만 원. 예전 생활에 비하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첫 출근 날 마트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직하게 벌어서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딸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요. 큰딸은 과외를 하고 작은딸은 카페에서 일해요. 가족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밤에는 3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요. 좁지만 따뜻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커피숍에서 짧게 근황을 나누는 정도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은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샜어요.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매일 저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인생과 재산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큰돈과 관련된 일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해요. 요즘 딸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투자 사기나 잘못된 재테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족이라도 큰돈 관련해서는 완전히 믿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요. 혼자서 큰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35년간 남편을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어요. 사람은 욕심 앞에서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는 반드시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하세요. 전 재산을 하나의 투자에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확실한 수익, 절대 안전,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들은 세상에 없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제 남편을 현혹시킨 것도 바로 이런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네 번째, 직감을 믿으세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찜찜한 느낌, 딸이 했던 걱정스러운 말들.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다섯 번째, 사채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채의 이자율은 정말 살인적이에요.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섯 번째, 온라인 투자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유튜브나 SNS의 투자 정보들 대부분은 광고나 사기예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라면 왜 무료로 알려주겠어요? 제 남편도 유튜브에 속아서 큰 돈을 잃었어요. 일곱 번째,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저희처럼 60대가 되면 재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손실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남편을 더 잘 살폈더라면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도 물론 소중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중함과 준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정을 지키시길 바라며 저희 가족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저희 가족의 고통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